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API 클래스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클래스는 java.language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object라는 클래스입니다. C++와 다르게 자바의 모든 클래스들은 암묵적으로 이 objec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작성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명시적으로 상속관계를 기술하지 않고 작성되어진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바로 이 object라는 클래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상속 부분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API 문서를 한번 가보면 java.base 모듈 내에 java.language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 안에 object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인자 없는 생성자 제공하고 있고 그 밖에 몇 가지 주요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wait나 notify 같은 메서드들은 우리 뒤에 가서 스레드 동기화 부분을 다룰 때 소개를 할 것이고 equals나 해시코드 그리고 toString 같은 메서드는 우리 상속에서 재정의하는 부분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임의의 두 클래스 객체들을 비교해서 그 두 객체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메서드가 equals라는 메서드이고 toString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고 또 해시코드라는 메서드는 현재 객체에 대한 해시코드 값들을 반환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시코드에 대한 것들은 살펴볼 필요 없을 텐데 이는 뒤에 가서 우리 제네릭과 컬렉션 클래스라는 것들을 다룰 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지금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자바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클래스는 바로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런 메서드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서 제공되어지는 메서드에서 정의한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봅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system.out.println 하기를 서클 객체를 출력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출력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실행하기 눌러보면 현재 C라는 변수는 서클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갖고 있는 변수인데 그 C라는 변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좀 이런 이상한 문자열들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앞쪽에는 현재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패키지 경로와 클래스 이름을 나타내고 있고 골뱅이 하고 나서 어떤 숫자 값들이 출력되고 있는데 system.out.println 이라는 메서드는 어떤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전달받으면 그 참조값 그 자체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의되어지는 일, 즉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똑같은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특히 이 toString이라는 메서드는 다시 그 내부적으로 현재 클래스에 대한 온전한 패키지 경로명들을 출력함과 동시에 현재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해서 해시코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16진수로 변환한 숫자들을 출력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정수값을 16진수로 변환하는 것들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는 뒤에 가서 래퍼 클래스를 다룰 때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C라는 객체와 별개로 same이라는 둘 다 반지름이 1인 원 객체를 만들어서 두 원 객체를 비교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현재 두 원 객체는 다르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히 둘 다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왜 다르다라고 평가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if 조건문에 의해서 비교한 내용들은 C라는 객체와 same이라는 객체의 어떤 속성 값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저 C라는 참조 변수와 same이라는 참조 변수만을 비교하고 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정한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객체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그저 참조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같은지를 비교하기를 더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객체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equal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equals라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진 메서드를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equals 메서드를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르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다르다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면 현재 임의의 원객체가 같은지에 대한 평가는 내가 정의하기로는 두 원의 반지름이 같으면 같다라고 평가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각의 클래스마다 어떤 두 객체가 같은지 평가하는 기준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equals라는 메서드는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원객체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일은 이 오브젝트에서 제공받은 equals를 통해서는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뒤에 가서 상속되어진 클래스의 재정의라는 과정을 통해 circle이라는 클래스에다가 equals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해 주면서 이런 형태로 재정의해 주면 내 클래스 객체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일도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코드는 뒤에 상속 부분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래퍼 클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을 시키면 음식물들이 배달되는 도중에 그릇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릇들을 각각 랩이라는 어떤 비닐 종이로 감싸주는 일들을 수행을 하잖아요. 자, 그와 비슷하게 이 래퍼 클래스라는 것은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감싸서 하나의 객체로 표현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어집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래퍼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각각의 기본 자료형마다 래퍼 클래스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다만 그 래퍼 클래스의 이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자료형의 이름을 축약되어진 것 없이 온전한 이름으로 풀어 써서 각각 첫 자만 대문자인 형태로 써주게 되어지면 그 기본 자료형에 대한 래퍼 클래스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의 정수값을 객체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정수에 대한 래퍼 클래스가 인티저라는 클래스이니까 인티저 객체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래퍼 객체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보면 기존의 JDK 파일까지는 new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서 생성자 호출을 통해 어떤 임의의 기본 자료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래퍼 객체를 생성하도록 했었는데 JDK 9부터는 생성자를 이용한 래퍼 객체 생성 방법들은 폐기가 되어지고 각각의 래퍼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valueof라는 스태틱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각 기본 자료의 데이터들을 해당하는 클래스 타입의 래퍼 객체로 변환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도록 해주었어요. 혹은 valueof라는 스태틱 메서드의 인수로 해당하는 기본 자료의 데이터들에 대한 문자열을 인수로 지정을 해주어도 래퍼 객체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래퍼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주요 메서드들은 각각의 래퍼 클래스마다 거의 유사한데, 보다시피 많은 메서드들이 스태틱 타입의 메서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표는 인티저 클래스에 대한 메서드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int value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하나의 정수값으로 반환한다라든가 혹은 다른 자료용으로 변환해서 반환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거와 별개로 parse 어쩌구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제공되어짐으로써 현재 문자열로 표현되어진 어떤 숫자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기본 자료용 데이터로 변환해서 뽑아주거나, 우리 앞에서 예로 살펴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에 대해서 2진수, 16진수 혹은 8진수 형태로 변환해서 뽑아내주는 그런 작업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 정수값이나 문자열로 된 정수값들을 해당하는 인티저 객체로 변환해주기도 하죠. 이런 메서드들이 모두 다 스태틱 메서드로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new 연산자를 통해 래퍼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메서드 호출만으로도 원하는 효과들을 얻어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객체에 대한 해시 코드 값은 기본적으로 10진 정수의 값을 갖는데, 이 정수 값을 인티저라는 클래스의 toHexString이라는 메서드로 변환을 하면, 즉 16진수 문자열로 반환이 되어져서 그 내용들이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0진 문자열로 변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integer.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앞에서와 같이 static 메서드 valueof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래퍼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즉 이 예에서 본다면 10이라는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될 것이고, 이 예제에서 보면 3.14라는 실수값, 더블 형수값을 갖고 있는 객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의 데이터를 객체로부터 뽑아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느냐? 기본적으로 정수형인 경우에는 int value를 통해서 정수값으로, 더블형 객체인 경우에는 더블 valu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더블형 상수값으로 각각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자료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면에 어떤 기본 자료형 데이터가 문자열로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자열로 되어진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어떤 수치 데이터나 기본 자료형 데이터로 뽑아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각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parse 어쩌구라는 메서드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티저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parse int라는 메서드는 정수가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문자열 내에서 정수 값을 추출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되는 것이겠죠. 혹은 이와 반대의 과정으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각 래퍼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 혹은 어떤 진법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진법에 해당하는 to어쩌구 string이라는 메서드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 문자열로 변환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의 래퍼 클래스의 toString보다는 string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valueof라는 메서드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정수값 123이라는 값을 객체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integer라는 클래스의 valueof라는 static 메서드를 통해서 123이라는 값을 갖는 인티저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재 인티저 클래스의 static 메서드 valueof는 문자열을 인수로 받는 것도 있어서 정수값으로 구성된 문자열을 역시 123이라는 정수값을 갖는 인티저 객체를 만들어낼 때에도 valueof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valueof의 인수로 지정되어진 문자열 안에는 반드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에 해당하는 문자들만 포함하고 있어야지, 다른 알파벳 같은 것이 포함되어지면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반면에 현재 하나의 인티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수값을 래퍼 클래스 객체로부터 추출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각각의 래퍼 클래스 객체로부터 인티저 객체 같은 경우에는 int valu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수값을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로 반환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를 객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래퍼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유용한 기능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표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래퍼 클래스 객체 안에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정수 123을 문자열 123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에는 래퍼 클래스의 toString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string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valueof라는 메서드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는 것이겠죠. 자, 혹은 좀 더 간단하게는 약간 꼼수이기는 하는데, 문자열의 연결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빈 문자열에다가 하나의 숫자를 더한다라는 행위를 해주게 되어지면, 뒤에서 다루겠지만 문자열의 경우에는 연결 연산을 통해서 더하기 연산자의 두피 연산자 중 어느 하나라도 문자열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열을 이어주는
즉 빈 문자열에 1, 2, 3이 연결되어지니까 1, 2, 3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혹은 이렇게 문자열로 구성되어진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들을 뽑아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래퍼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parse 어쩌구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문자열 1, 2, 3을 정수 123으로 뽑아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형을 문자열하고 상호작용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주로 사용되어질 것이고, 다형성 개념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어떤 그 기본 자료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로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환 과정들이 종종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래퍼 객체를 생성을 하고 래퍼 객체로부터 값을 얻어오고 하는 것들을 현재 래퍼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메서드를 통해서 수행을 해볼 수도 있는데 좀 뭔가 복잡하더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바 버전 5부터는 오토박싱과 언박싱이라고 해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와 래퍼 클래스 객체 사이에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들을 래퍼 객체로 변환한다라든가 래퍼 객체로 표현되어진 데이터를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로 다시 복구해내는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현재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를 래퍼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valueof라는 메서드가 필요할 것이고 또 래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에서 원래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intValue라는 메서드가 필요한데 이런 복잡한 메서드 호출할 필요 없이 그저 래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기본 자료형의 값을 할당하면 자, 원칙적으로 보면 얘는 참조 자료형이고 얘는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직접 넣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면 내부적으로 valueof 메서드를 통해서 인티저 객체가 생성되어져서 10이라는 변수에는 인티저 객체에 대한 참조값이 저장이 되어지고 또 거꾸로 래퍼 클래스에 대한 참조 변수 10이라는 참조 변수의 값을 정수형 변수에다가 할당하게 되어지면 역시 기본적으로는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없지만 자바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어질 때 내부적으로 이 10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로부터 int value가 호출되어져서 하나의 정수값을 손쉽게 뽑아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을 했었는데 사실 이 구문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i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수값을 바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래퍼 객체와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 간의 정보들을 변환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의 기본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클래스들 중에서 오브젝트 클래스와 래퍼 클래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존재는 뒤에 상속 가서 좀 더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일단 래퍼 클래스를 통해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와 문자열 혹은 객체로의 변환 과정들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자열 관련한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